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시트러산 회로 395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13-3 시트러산 회로는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이 시트러산은 회로의 각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좀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을 생략하고 아웃라인 위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각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등등은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까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의 번호에 해당되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각 단계별로 하나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 아세틸코에이로서의 이탄소 원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시트러산 합성요소에 의해서 아세틸코에이와 옥살로아세트산이 만납니다. 아세틸코에는 주제한 바와 같이 탄소가 2개가 함유되어 있고 옥살로아세트산은 탄소가 4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물 한 분자가 작용을 함으로 해서 시트러산이 만들어지고 코에이가 빠져나가는 과정을 그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6개짜리인 고연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2단계는 시트러산의 이성질체화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이제 2-A나 2-B 두 가지로 단계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중간에 나오는 산물인 아코니트산은 전체적인 원자의 변함이 입출과 이입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성질체화로 바뀌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시트러산 이것이 중간 단계인 시스 아코니트산을 만들고 이 단계에서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오죠. 그러다 다시 물 분자가 하나 더 이입되면서 이소시트러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이제 관여하는 것이 아코니타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코니타제는 원래 지약으로 사용이 되었던 식물 추출물인 플로르아세트산염입니다. 이 아세트산염의 독성 반응의 목표 부위에 해당하는 효소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서부에서, 여기서 말하는 서부는 이제 미국 서부가 되겠죠. 목장 주인들의 다음 사용은 독수리와 다른 멸종 위기의 동물들에서의 죽음과 관련 있는 고요태 수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말이 좀 해석이 좀 난해하죠. 즉 고요태를 잡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사용했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지약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이 지약을 우리가 살서제라고 이야기하죠. 살서제. 자,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플로르아세트산염은 이 플로르아세트산으로서의 대사성 전환에 의해서 시트러산 회로를 차단합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시트러산 회로를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시트러산 회로가 차단되면 어떤 결과를 유발하게 되겠습니까? 에너지 생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코티아제의 잠재적인 기전 기반 저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을 차단한다. 이러한 그 회로를 차단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전 기반 저해제는 효소 반응의 처음 몇 단계의 화학 반응을 거치지만 그 다음에는 종종 비가역적으로 단단히 결합된 화합물로 전환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효소를 비활성화시키는 것이죠. 즉 저해제는 효소를 비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평범한 효소 기전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플로르아세트산염은 전구 약물로서 고려될 수가 있고 그 자체만은 세포의 독성을 띠지 않는다는 거죠. 단지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킴으로써 그 기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서제라고 하는 거 요즘은 여러분들이 살서제 지약을 놓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이 쥐라고 하는 동물은 먹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조금만 평상시에 먹지 않았던 음식은 잘 먹지 않죠. 우리가 쥐가 안고 잘 먹는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 쥐는 어떤 음식이 맛이 있거나 이러면은 꼭 혼자 먹지 않습니다. 동료 쥐들을 같이 와서 먹기 때문에 효과적인 살서제는 이런 어떤 표적 동물을 한꺼번에 박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광범위하게 한때 남용되다 보니까 생태계의 일정 부분의 동물들이 많이 사라짐으로 해서 생태계 전체가 교란될 수도 있는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3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에서는 환원된 전자운반체 NADH에서 산화성 탈탄산 반응입니다. 탈탄산 반응, 즉 탄소가 이탈되어 가는 반응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교과서 까만 그림 3번을 봐주기 바랍니다. 그림에 보게 되면은 이소시트르산이 뭘로 바뀌죠?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으로 바뀌면서 이산화탄소 한 분자가 나오고 NADH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단계를 밑에 그림에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그 밑에 그림을 보니까 이소시트르산이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으로 만들어질 때 중간 성분이 또 하나 더 있네요. 옥살로 숙신산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 회로에서는 3-A, 3-B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죠. 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소시트르산이 옥살로 숙신산으로 되기 위해서 NAD가 NADH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이 빠져나옵니다.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은 2-A와 2-B를 2로 묶고 이 3-A와 3-B를 하나 더 잡아 넣어야 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결론적으로 탈탄산, 탄소가 하나 더 빠져나오죠. 그래서 알파 케토글루타르산은 탄소가 5개짜리가 되고 이 과정에 NADH가 하나 생성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번째 단계. 자, 여기서는 두 번째의 산화성 탈탄산 반응, 즉 탄소가 하나 더 빠져나온다는 거죠. 지금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알파 케토글루타르산 4번 단계,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산화성 탈탄산이라고 기입을 해주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NADH가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케미컬 스트럭처로 해서 식을 하나 간단히 보여주고 있죠. 앞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즉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서 기질이 탄소가 하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결론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에 5번요. 바로 그 위에 있는 개념을 한 번 더 읽고 넘어갑니다. 이 탄소 원소는 시트르산 회로에 아세틸코에로 진입을 하고 두 개는 3번과 4번의 단계를 거쳐서 이것이 각각 산화성 탈탄산 반응이죠. 그래서 각각 탄소가 하나씩 소실된다라고 다시 이제 정리를 하고 있네요. 자, 다섯 번째,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 되어 있습니다. 기질 수준의 인산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ATP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 그랬죠. GTP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GTP는 GDP에 인산기가 붙어서 GTP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GTP가 나중에 ADP에 인산기를 전달시켜 주어서 최종적으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 인산기가 기질에 존재하는 인산기가 가서 붙기 때문에 기질 수준의 인산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내용, 간단한 식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숙신의 코의 합성 요소는 알파와 기질 특이성을 결정하는 베타 소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즉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다. 즉 이형체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합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동물에서 뇌, 심장, 골격근과 같은 산화성 대사에 의존적인 조직들은 ATP와 연결된 효소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자, 이런 데에서는 이제 ATP가 곧바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반면에 신장과 간에서는 GTP와 연결된 숙신의 코의 합성 요소가 지배적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은 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을 대상으로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 일반적인 시트르산 대사 과정을 설명할 때는 GTP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섯 번째 단계, 플라빈 의존적 탈수소화 반응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6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여기는 뭐가 만들어지죠? FADH2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FADH2가 만드는 과정이고요. 교과서에 케미컬 스트럭처와 연관된 내용을 잠시 보게 되면은 숙신산이 퓨마르산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이 과정에서 FADH2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FADH2는 코엔자임 Q에
EH2가 또 전달되어서 다시 FAD로 전환이 되고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7단계 탄소 이중 결합의 수화 반응이다. 즉 물이 들어가는 반응이다 이 말이 되겠죠. 7번에서 알다시피 거기서 작용하는 효소가 이제 퓨마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반응하는데 이것이 말산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물 한 분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8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8번째 단계에서는 말산이 옥살로 아세트산으로 바뀌는데 조금 전에 수화 과정을 통해서 받아들였던 H가 NAD에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산화성 탈탄산이 일어났던 3번과 4번과 같은 그런 과정, 즉 탄소가 이탈되는 과정에 해당되지 않는 또 다른 방법으로 NADH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13-4요. 시트르산 회로의 화학양론과 에너지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표에 의하면은 좀 전에 살펴봤던 1번에서부터 8번까지의 반응. 자, 1번 같은 경우는 비가역적인 반응이고 나머지는 거기다가 가역적인 반응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것들이 반응하여서 어떤 기질이 반응하여서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각 단계에서 관여하는 중요한 핵심 효소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거는요. 우리가 글루코스에서 피루베이트로 만들어질 때 두 개가 나왔죠. 이 피루베이트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아시드 코에로 바뀌어서 이 과정을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포당 입장으로 봐서는 전체 반응이 곱하기 2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곱하기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아래쪽에 화살표 사각형 파란색으로 나타낸 사각형 이거에 이제 앞에 보면 곱하기 다 2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401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보게 되면은 간단한 식이 나와 있습니다. 아세틸코에이 자, 그 다음에 물 두 분자, 세 분자의 NAD, 한 분자의 FAD, 한 분자의 GDP인데 ADP로 표현되어 있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반응하게 되면은 총괄적으로 이 시트르산이 한 바퀴 돌 때 두 분자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세 분자의 NADH와 한 분자의 FADH2, 그 다음에 코에이 HS, 그 다음에 ATP 한 분자가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뉴클레오시드 2인산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GTP가 ADP의 인산기를 전달해 주어서 ATP가 합성이 된다. 그래서 위에 이제 화학식으로는 ATP, ADP, ATP로 표현했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만약 해당 작용과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반응을 고려하고 만약 각각의 글루코스 분자가 두 분자의 피루부산을 생성한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가정이 아니고 본래 우리가 한 분자의 글루코스부터 출발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2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하나 좀 이상한 게 탄소가 곱하기 6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6은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정에서 나타나는 탄소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글루코스 1몰에 생성되는 10몰의 NADH 중에서 2몰은 해당 작용에서 나오죠. 이거 지금 시트르산뿐만 아니라 해당 작용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당 작용의 글리세롤 알데하이드 3인산 탈수소 단계에서 만들어지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 시트르산 회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이죠. 이 두 분자는 미토콘드리아가 아닌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몰은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반응 중에서 생성이 되고 남은 6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시트르산에서 나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트르산 회로의 마지막 대사인 글루코스 1몰당 생성되는 ATP는 해당 작용 단독으로 생성되는 것보다도 많이 증가하지 않는데 즉 ATP 자체로 나오는 양은 여기서 하나밖에 없었죠. 시트르산 회로 하나. 글루코스 하나로 생각한다면 이 ATP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당 작용에서 글루코스 1몰당 ATP 2몰에 나온다는 거죠. 앞에 배웠죠. 그래서 ATP 입장으로 봐서는 4개가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글루코스 산화 중에서 생성된 ATP의 대부분은 해당 작용과 시트르산
회로의 반응에서 직접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은 NADH와 FADH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심적으로 배우고 있고, 이것들이 그것이 다음 14장에서 언급할 전자전달계로 재산화할 때 이것이 각각 에너지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전자운반체에 관한다,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NADH와 FADH2는 그들의 산화가 매우 에너지 방출적이라는 의미에서 높은 산화 환원 전위를 가지게 됩니다. 전자들이 환원된 운반체에서 산소 분자로 전달됨에 따라서 우리가 산소호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산소호흡을 하는 이유가 이러한 전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즉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산소호흡을 하는 것이죠. 단계적으로 방출된 에너지는 ADP로부터 ATP를 합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1몰당, 여러분들이 생물 2를 배울 때 1몰당 NADH는 ATP 3개를 만들고 FADH2는 2개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에너지 양적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2.5 이상, 1.5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방론림에서 그렇게 3몰, 2몰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5요. 피르부산 탈수소 효소와 시트르산 회로의 조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르산 회로가 대사 에너지를 생성하는 경로일 뿐만 아니라 생합성 중간체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에너지 생성 경로일 경우보다 회로의 조절이 다소 복잡해집니다. 해당 작용에서처럼 조절은 회로로 연료가 진입하는 지점을 조절하거나 혹은 회로 안에 있는 비가역적인 핵심적인 반응들을 조절함으로써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 13-14 그림, 다음 페이지 그림,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입니다. 두 단계에서의 조절과 관련된 주요 요인을 요약을 해두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이 피로부산이 아세틸코에로 되는 단계에서 이것을 촉진시켜주는 인자가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입니다. 인슐린이 또 이것이 증가시켜주네요. 그리고 ADP가 증가시켜주고 피로부산이 증가시킵니다. 물론 피로부산이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빨리 분해되기 위해서 피로부산 자체가 이것을 촉진해주는 작용으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아세틸코에나 NADH나 ATP는 많아지게 되면 이 작용을 막아줍니다. 자, 우리가 이 시트르산 회로의 작용이 시작되는 피부로산에서 아세틸코에로 가서 이 회로가 돌아가는 이유가 뭔가요? 궁극적인 이유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ATP가 많다 혹은 NADH가 많다, 숙신코에가 많다는 것은 이미 에너지 ATP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NAD, 그 다음에 FADH2가 이미 많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더 이상 이 회로를 촉진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교과서 내용 1번 피르부산 산화의 조절 부분입니다. 연료는 회로에 우선적으로 아세틸코에로 진입하게 되겠죠. 이는 피르부산 탈수소 요소를 통해서 탄수화물에서 지방산의 베타 산화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16장에서 다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다음 테라그래프요. 피드백 제어는 복합체의 세 구성 요소 중에서 두 개에 작용한다. 자, E2 다이하이드로 리포아마이드 아세틸기 전이 요소의 구성 요소,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세틸코에에 의해서 완전히 또 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E3 효소 같은 경우에는 NADH에 의해서 이것이 또 억제됩니다. 그러므로 반응의 생성물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대사 과정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는 한 이것이 이제 피드백에 의해서 이것들이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는 그림 13.15를 보고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림 13.15를 한번 여러분들 자세히 봐주기 바랍니다. 자, 13.15A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 억제자의 조절이라 되어 있고 피르부산 탈수소 효소 반응의 생성물인 아세틸코에 NADH는 축적될 수 있다면 피르부산 산화를 당연히 억제하겠죠. 그 다음 밑에 이완 효소와 연관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이완의 공유 변형에 의한 조절입니다. 카이네이즈, 인산기를 전달시켜주는 것이죠. 포스파타제는 인산기를 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헷갈리기 쉬우니까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카이네이즈 및 포스파타제를 비활성화하고 PDH 복합체의 첫 구성 물질을 각각 인산화와 세 가지 특정 쉐린 장기를 탈인산화함으로써 활성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거기 봅시다. 자, 거기 보니까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가 이완이라고 해서 하나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경우에는 활성형입니다. 활성형. 자, 밑에 있는 경우에는 비활성형이에요. 차이점이 뭡니까? 인산기가 하나 붙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는 인산기가 붙음으로 해서 인산화됨으로써 효소의 활성이 저해되는 경우에요. 많은 경우에는 인산화가 됨으로 해서 효소 활성이 증가하지만은 이거는 그 반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인산기가 붙기 위해서는 그 인산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ATP에 있는 P가 빠져나와서 ADP로 바뀌면서 이것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ATP가 많거나 NADH가 많거나 아시드코에가 많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촉진시켜 줍니다. 즉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에 인산기를 붙여줌으로 해서 이 효소의 활성을 막아준다는 것이죠. 반면에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인슐린이 많은 경우에는 이 과정을 촉진시켜 줍니다. 이 과정에서 물 분자가 또 들어가게 되겠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인산기가 빠져나가는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의 포스파타제죠. 포스파타제의 활성이 증가하여서 인산기를 이탈시켜서 활성용품으로, 비인산화된 활성용품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교과서 내용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잘 이해해 줘야 됩니다. 자, 하지만 포유류의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에서는 효소 활동이 조절되는 첫 번째 기전,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 구성 요소인 이완의 공유 변형입니다. 이완의 공유 변형. 뭘 의미하죠? 인산기가 붙거나 안 붙거나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이완의 세린 잔여물, 이완이라고 하는 효소니까 단백질이죠. 아미노산 중에서 세린의 인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포유류의 몇몇 특정 이완, 세린 잔여물의 인산화는 피루부산 단백질, 탈수소 효소를 인산화시키는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들. 자, 이것이 네 가지가 있네요. 이것은 인산화를 시킴으로 해서 인산화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효소 활성이 비활성된다 그랬어요. 인산화 시킴으로써 비활성한다. 그 다음에 인산화를 이탈시키는 효소는 두 가지가 존재하네요. 포스파타제입니다. 이것은 결합된 인산염을 가수분해로 제거하고, 자, 그래서 물 분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수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PDH 복합체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 인산기를 떼어내므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방금 그림에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단백질 카이네이즈와 포스파타제의 동질 요소는 다른 조직에서 표현되어 있고, 즉 조직에 따라서 이러한 동질 요소가 종류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PDH 복합체의 조직 특이성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조절 효소들이 PDH 복합체와 통합적이고 다른 조직에서의 PDH 활동은 카이네이즈 및 포스파타제의 상대적 활동 사이에 카이네이즈 활성이 높아지느냐 포스파타제 활성이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이 과정이 억제되느냐 활성화되느냐가 미묘하게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PDH 카이네이즈는 NAD와 아시드코에 그 다음에 ATP에 의해서 활성화된다는 거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이네이즈는 반응의 생성물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PDH 활성을 제거한다는 뜻이 되겠죠. PDH 카이네이즈는 ADP와 피루부산에 의해서 억제가 되고 낮은 에너지 값, 즉 ATP와 ADP에 대한 비율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용 가능한 기질을 나타내어주는 이러한 카이네이즈 억제는 각각의 비활성 PDH에 대한 활성 PDH의 비율에서 증가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복합체를 통한 변화를 증가시킨다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다른 거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예요. 인슐린이 들어오면 왜 이것이 활성화되느냐. 인슐린이 들어오게 되면 당이 들어오니까 그 당을 빨리빨리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왜 마그네슘과 칼슘은 왜 자꾸 나오느냐 이거죠. 자, 포스파타제는 칼슘과 마그네슘에 의해서 또한 인슐린 분비에 의해서 또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PDH 포스파타제의
칼슘 활성은, 자, 근육 수축. 자, 근육 수축은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근육 수축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필요해요. 칼슘이 필요하게 되면 근육이 수축할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지만 이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역시 에너지죠. 그죠? 그래서 근육 수축과 에피네프린에 대한 반응으로서 PDH 활성 자극을 중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에피네프린 그것은 자극하는 인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칼슘은 척추동물의 근육 수축에 매우 중요한 신호 분자이다. 방금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PDH 변화를 조절하기 위한 똑같은 신호 분자를 사용하는 것은 시트르산 회로 및 이어지는 산화성 인산화에 의해서 ATP의 생산 수요에 맞는 기준을 또 제공해 준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PDH 포스파타제 이것은 마그네슘 활성은 에너지 값에 대한 반응이 PDH를 통한 변화를 조절한다. 자, 왜냐하면 ATP가 ADP보다도 마그네슘에 더 단단히 결합하고 결합하지 않은 자유형의 마그네슘의 농도가 미토콘드리아에서 ADP에 대한 ATP의 비율을 보여주는 상대적인 값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ATP가 ADP보다도 마그네슘에 더 많이 결합하고 있다. 그러면은 ATP가 적다는 것은 뭐예요? 마그네슘이 프리한 마그네슘이 많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 과정을 활성형으로 바꿔줘서 에너지 대사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즉 프리한 자유스러운 마그네슘은 ADP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ATP의 비율에서 축적이 되겠죠. 그래서 PDH 포스파타제의 활성을 자극해서 활성량을 증가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ATP가 풍부하고 에너지 활용 생산이 더 필요하지 않을 때 피로부산 탈수수 요소는 PDH 카이네이즈의 활성 때문에 기능을 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단기 규제 기전은 세포로 하여금 시트르산 회로로 진입한 연료의 사용량을 관리를 하게 하는데요. 지방산의 산화는 아세틸코에와 NADH의 또 다른 중요한 원천에 해당하고요. 이 둘 모두가 PDH 카이네이즈를 활성화시킵니다. 왜 활성화시켜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라고요. 이건 16장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사 조건이 우선적인 원료 원천으로 지방산의 산화를 선호하며 탄수화물 매장량은 PDH 활동을 해제하여서 보존이 됩니다. 탄수화물 공급이 보충이 되면 다시 PDH는 다시 빠르게 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13장을 마무리를 다 짓지 못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네요. 수고 많았습니다.